소아 응급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것도 큰 걱정입니다. 2살 아기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의식불명에 빠졌고 또 다른 3살 아이는 4시간 넘게 뺑뺑이를 돌다 120km 떨어진 병원에서 겨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 소아응급실 일부 진료를 무기한 중단하는 병원까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희령 기자입니다. 일요일 저녁,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울자 엄마는 곧바로 인근 병원을 찾았습니다. 설사를 4-5번 하더니 혈변을 누더라고요. 무조건 큰 병원 가라고. 여기서는 진료가 안 된다고. 장중첩증이 의심되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곧장 119에 연락했고 구급대원이 도착했습니다.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지만 의사가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10곳이 넘는 병원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산에도 전화해보고 창원에도 전화해보고 대구에도 전화해보고 부산에도 전화해보고 아무도 받아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계속 몇 시간이 지체가 되니까 저도 겁이 나는 거예요. 서울까지 갈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4시간 넘게 지난 뒤에야 120km 넘게 떨어진 울산의 한 병원에서 겨우 아이를 받아줬습니다. 장 꼬인 걸 계속 놔두면 이게 썩어가지고 장을 잘라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현실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이뿐 아닙니다. 최근 발열과 경련 증상을 보이던 2살 아이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경기도 일산, 부천, 의정부, 서울까지 총 11곳의 병원에 도움을 청했지만 아이를 받아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결국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아이는 한 달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소아응급실의 일부 진료를 무기한 중단하는 병원까지 나왔습니다. 양산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어제부터 소아응급실 호흡기 진료를 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아호흡기 전문의 한 명이 응급실을 지켜왔는데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겁니다. 요새 코로나도 다시 유행하고 지금도 폐렴 걸렸어가지고 수도권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픈 아이들,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어른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오늘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20대 여대생이 100m 앞, 그러니까 코앞에 있는 응급실에 못 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구급대원들을 심층 취재해보니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대원들은 수면제를 삼켜 의식을 잃은 환자가 병원 40군데를 돌다 끝내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사연을 말하며 울기까지 했는데 정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묻는 구급대원 목소리는 급박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매번 같았습니다. 여성분 30분 전에 신경항진 30알 먹었다는데 이 GI 환자인데 지원 가능할까요? 저희 GI 어렵습니다. 40대 여성이 한 달치 수면제를 삼켰습니다. 의식은 희미했고 몸을 못 움직였습니다. 약물이 소화되기 전에 위세척을 해야 합니다. 저희 GI가 안 돼요. 지금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어서 수용이 어려울 것 같아요. 구급차에 환자를 태웠지만 출발도 못했습니다. 대원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구급상황센터와 수도권 권역을 나눠 전화를 돌렸습니다. 계속 제발 받아라. 좀 받아주라. 이런 마음이 좀 환자 좀 받아주라. 저희 다 연락 돌려봤는데 이사관역도 다 안 된다고 해가지고요. 지금 경기도로 연락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 1시간 30분이 흘렀고 병원 40곳에 전화했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람 살리고 싶었던 대원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다 전화해 다 안 받는다고 해서 저희 마지막으로 전화 드린 건데 이거. 네, 근데 어쨌든 저희도 환자가 접수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 많아서. 결국 보호자는 병원 가기를 포기했습니다. 구급대원은 말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건 추천을 하지 않는다. 다음에 만나는 곳이 장례식장일 수도 있다. 결국 집으로 갔고 그 뒤 상태는 알 수 없습니다. 부산에선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70대 노동자가 4시간 넘게 응급수술 받을 병원을 찾다가 숨졌습니다. 광주에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20대 여대생이 100m 앞 대학병원에서 수용을 거부당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한계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저희가 아예 구급대원들에게 바디캠을 달아서 그들이 매일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을 직접 담아봤습니다. 다친 아이를 태우고 받아달라 호소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도느라 몇 시간씩 도로에 묶여 있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대원들은 이러다 구급차까지 부족해져서 이 구급차가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올까 봐 두렵다고 호소했는데 계속해서 정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 아픈 거 할 거야? 이 아이는 자전거 바퀴에 끼어 발꿈치를 다쳤습니다. 아킬레스건이 찢어졌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권역 외상센터와 권역 응급센터에 연락했지만 모두 이송 거부했습니다. 일부러 되물었죠. 어떤 것 때문에 수용이 안 될까요? 그럼 정형외과 협진이 어려워요. 세 병원 다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급실로 못 갔지만 그래도 낮 시간이라 20분 만에 문연 2차 병원에 왔습니다. 다른 데는 괜찮아요? 아이고. 아이는 운이 좋았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 요즘 보기 드물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환자를 구급차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 되는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환자 한 명 실을 때마다 100km를 넘게 달리고 1시간씩 묶이는 게 보통입니다. 각 구급대가 맡은 지역이 있지만 이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요구급차가 여기 병원까지 와? 아니 요구급차가 이 동네까지 와?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출동한 구급차가 돌아오지 못하자 다른 권역 구급차가 메워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대를 또 다른 데가 채우고 뭐 그런 식으로 점점 출동이 많아지고 지연되면 그렇게 꼬이죠. 서울 인구는 936만 명, 서울 소방본부 구급차는 181대입니다. 한 대가 지역을 나눠 평균 5만 명씩 맡고 있습니다. 대원들은 구급차가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의대 증원 갈등 속에 의료 공백, 응급실 대란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위독한 아버지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아야 했고 결국 돌아가셨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규 의원의 아버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제주시에서 오랫동안 병원을 운영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족사라서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정부가 지금 의료 대란 문제를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순간 화가 확 올라가서 얘기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시게 돼서 응급실을 찾는 응급실들이 다 환자가 넘쳐나고 그리고 저 아버지가 위독하시기 때문에 와봤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다른 환자에 비해서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설 응급차를 50만 원을 주고 뺑뺑 돌다가 결국 찾기는 찾았습니다. 그런데 뭐 이미 상태가 되게 악화된 상황이었고 다행히 저희는 그래도 병원을 찾아서 병원에서 돌아가시긴 했는데 김 의원은 정부의 현재 상황 인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뭔가 의료계에서 타협을 해서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강대강 대결처럼 돼서 정말 정부가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지 정치를 하는 저도 이걸 피해갈 수 없는 걸 보면 국민들의 정말 많은 분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말 현실을 제대로 한번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낙상해서 이마에 크게 상처를 입었는데 응급실 22곳에서 거절당했다는 경험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전한 바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의료 체계가 무너지면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응급의료 체계 붕괴 우려가 나오자 국민의힘 내에서 잇따라 장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박민수 차관에 대한 경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의정 갈등을 풀어내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은 의사와 정부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의료계 쪽에서는 박민수 차관이랑 마주 앉는 것조차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김재섭 의원은 박민수 차관이 각종 구설에 오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뭐 보통 이제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이런 것들이 경증에 해당되는 거고 뭐 이제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 이런 것도 사실 경증에 해당되는 거고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가장 책임이 큰 분께서 그렇게 하루가 뭐다 하고 남발을 하고 계시는데 여당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마치 내일 모레 모든 의료기관이 뭐 붕괴라는 표현이 뭔가요? 그게 의료기관 문을 닫고 환자 진료 못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왜 그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표현들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어처구니가 없는 소린 게 의료 사고라는 것은 한 사람 한 번만 미스가 나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과대했다 어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를 지적하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열린 토론회에 불렀지만
박 차관은 돌연 번복했습니다. 하다 제가 여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노쇼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바쁘면 못 올 수 있죠. 그거는 뭐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 현장이 어려우니까 그건 얼마든지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러면 시간을 명시해달라는데도 대답을 안 했다는 거는 그냥 여기 오기 싫다는 소리거든요. 김 의원은 여당 구성원조차 설득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냐며 박 차관을 통해 정부, 대통령실의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현실 인식이 의료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며 제대로 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 현장이 원활하다고 하고 극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전공의가 90% 정도가 이탈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전공의가 90% 이탈한 비상 상황이 원활하면 의료 개혁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비상 상황도 원활한데 정상 상황이면 더 원활했던 거잖아요.